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미국 반도체 카르텔, 일본, 네덜란드 동참,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젠가요?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는데, 일본과 네덜란드가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동참에 나섰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두 번째 내용으로 이것이 한국에 어떠한 영향, 그리고 전체적인 구도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일본, 네덜란드, 미국의 수출, 지금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조치에 참여했죠. 이로 인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지금 한국, 대만, 일본을 아우르는 치포 동맹의 형성이 이제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반도체 수출 통제가 가장 이득이 보는 나라가 어디냐라고 지금 딱 까놓고 이야기했을 때 첫 번째로 보는 것은 미국, 그 다음에 대만입니다. 대만의 TSMC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의 기업들이 지금 중국에 들어가 있고, 물론 대만의 TSMC가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을 테스트베드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지금 중국에 들어가 있는 한국 기업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약간은 타격을 받았을 것 같은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으면서, 지금 대만은 완전히 미국 편으로 돌아설 것이고, 일본 들어갔고 이제 남은 나라는 한국이 됐기 때문에 이 치포 동맹의 형성에 가속화될 이러한 조짐이 더욱더 빠르게 보일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이번 미국이 일본과 네덜란드를 이제 우군으로 동참시키면서 미국 중심의 반도체 카르텔은 더욱더 견고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미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둔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낸드 플래시, 그리고 후공정이 지금 있죠.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지금 인텔에서 인수한 낸드 플래시 공정과 지금 우시의 D램 공장, 그리고 파운드리 공장까지, 우시의 파운드리 공장까지 있기 때문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기업은 뭐니 해도 SK하이닉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나라 반도체 목줄을 쥐게 되면서 이들 업체에 동참을 요구하는 미국의 압박이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1월이죠. 중국에 대한 반도체 압박에 대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 수출 통제 조치를 1년간 유예를 했는데, 이제 완전히 목줄을 쥐면서 지금 언제까지 유예를 해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딜을 치면서 한국 업체들의 참여를 더욱더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지금 한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대두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미국 반도체 카르텔, 일본, 네덜란드 동참, 한국에 미칠 영향입니다. 자, 그림을 하나 올려드렸는데, 글로벌 반도체 장비 업체 순위, 그래서 Applied Material 미국이고요. 2위는 ASML, 그리고 3위가 도쿄 일렉트로닌 일본, 램 리서치 KLA. 그래서 미국, 네덜란드, 일본 이렇게 3개국이 이제 합력을 하게 되면 글로벌 반도체 장비 업체의 탑5가 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제 조치 자체가 굉장히 의의가 있다라는 거죠. 옆에 보면 미국이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확대를 하면서 10월, 그리고 그때 첨단 컴퓨터용 반도체 칩 수출 금지, 이게 AI 반도체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GPU의 수출 금지를 시켰고, 반도체 장비 판매 금지를 하는데 18나노미터 이하의 D램, 그리고 128단의 낸드 플래시, 핀팩 구조의 로직 칩을 만드는 회사의 반도체 장비 판매를 금지시켰는데, 이제 좀 느슨했어요. 미국의 장비 업체들만 지금 했었는데, 이번에는 일본과 네덜란드 장비 업체까지 동참을 하게 되면 그 의의가 상당히 클 수 있다라고 말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일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으로부터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압박을 받아온 일본과 네덜란드가 결국 제재에 동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합의가 실행되면 일본의 니콘, 그리고 도쿄 일렉트론, 네덜란드의 ASML 등 글로벌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중국으로 관련 장비를 수출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미국은 지난해 10월 첨단 반도체와 관련된 생산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한 고강도 규제안을 발표했는데, 당시에도 일본과 네덜란드를 상대로 수출 동참을 요구해 온 것입니다. 이번 합의 사실은 현지 언론에서는 공개가 되었지만 미국 등 상국은 이번 합의를 사실상 비공개, 그래서 언제 이 일을 시작할지, 언제 이 일을 완성시킬지, 그리고 제재 수단은 어디까지 갈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합의와 관련된 세부 사항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중국 눈치 보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온 상황이죠. 특히 미국은 제쳐두고 일본과 네덜란드가 미국의 눈치를 조금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공개는 못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번 합의는 각국의 행정 절차 등을 고려해 실제 실행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블룸버그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번 합의의 관전 포인트는 ASML, 니콘, 캐논 도기의 DUV 노광 장비, 그리고 도쿄 일렉트론의 장비 수출 문제입니다. 특히 DUV 노광 장비가 이번 제재의 가장 핵심처럼 보이는 것이죠. EUV 노광 장비보다 이전 세대인 DUV 노광 장비는 스마트폰이나 PC 등 범용 반도체 칩을 만드는 데 쓰이는 보편적인 장비라는 것입니다. 물론 수율은 떨어지지만 중국의 SMIC는 DUV 장비를 이용한 7나노 반도체 칩의 생산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지금 이것은 TSMC의 기술을 가져다가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 기업 니콘이 새로 개발한 DUV 장비는 5나노 반도체 칩 생산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반도체 업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죠. 만약 DUV 장비를 사용해 5나노 반도체 칩 생산이 실제로 가능하게 된다면 가격 측면에서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이 기기를 사용해 중국 업체들이 5나노의 양산과 일정 이상 수율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면 중국 반도체 업계에 큰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른 업체들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결국 이번 미국, 일본, 네덜란드 반도체 협력은 중국이 사실상 7나노 이하의 초미세 공정에 대한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의미, 그리고 레거시 공정에 대한 그 확장도 사전에 차단하는 그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미국과 일본, 네덜란드 반도체 카르텔의 협력으로 인해 일본과 네덜란드 업체들이 반발할 수 있죠. 일본과 네덜란드 업체들은 중국에서 거둬들인 수입이 상당하기 때문이죠.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2021년 일본 반도체 제조업체의 해외 매출액은 2조 9,705억 엔, 한국 돈으로 약 28조 2,500억 원. 이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 중에 3분의 1이 해당하는 33%. 네덜란드 ASML의 지난해 대중국 수출 역시 전체 매출의 약 15%에 이르는 등 지금 일본과 네덜란드 업체가 중국에서 벌어들인 비중이 결코 작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네덜란드는 최근까지도 제재 동참에 미온적인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지만 결국 미국 기업들을 이제 통제를 하기 시작하면서 중요 반도체 자체가, 중요 부품 자체가 미국에서 와야 되기 때문에 결국 무릎을 꿇은 것으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ASML 측은 이번 합의에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고 평가하기엔 시기상조라고 하면서 신중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일본과 네덜란드의 미국 주도의 반도체 카르텔에 참가하면서 한국에 대한 압박도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지난해 10월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방침을 발표하면서 규제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글로벌 5대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 업체를 보유한 일본과 네덜란드에도 동참을 촉구했었죠. 니케이는 두 나라 업체 제품에는 미국 기술에 의지하지 않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규제에 동참하지 않으면 통제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이 최첨단 반도체를
군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고자 미국 기업이 18나노 이하 디램, 18나노 이하 디램과 같은 경우는 DDR4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DDR4, DDR5 그리고 128단 이상의 낸드 플래시. 그런데 이 업체들을 콕 집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창신 메모리 그리고 YMTC, SMIC 이 세 회사를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4나노 이하의 노릇칩을 생산하는 중국 기업. 그래서 18나노 이하의 D램을 보면 창신 메모리가 있고요. 그리고 28나노 이하의 낸드 플래시와 같은 경우는 지금 28단 이상의 낸드 플래시와 같은 경우는 YMTC, 14나노 이하의 로드칩을 생산하는 중국 기업은 SMIC. 이 세 개의 중국 주요 반도체 기업들을 콕 집어 이야기를 하면서 이곳에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의 수출 통제 조치를 도입을 했죠. 여기에 미국의 시민권과 영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중국 반도체 기업에 근무한 것도 금지하는 부칙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강력하게 압박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네덜란드 장비업체의 전장 참여가 필요했는데 이번 합의로 그 틀이 마련된 것으로 보이는 거죠. 이번 협정에는 DUV 노광 장비의 중국 수출까지 틀어지면 중국 반도체 업계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DUV 노광 장비까지의 대중 수출이 확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ASML은 물론 니콘, 캐논의 DUV 노광 장비의 대중 수출 금지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이번 미국이 일본과 네덜란드 업체의 수출 통제권을 쥐게 되면서 중국은 현재 생산되는 반도체 칩 외에 차세대 반도체 칩 생산을 위한 장비에 대한 접근이 대부분 막히게 되었습니다. 삼성전자, TSMC 등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이 지난해 3나노 이하 공정에서 양산을 시작했으며 2025년 전후에 2나노 양산을 시작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을 지금 생각을 한다면 중국 반도체 업체는 그냥 앉아서 그 기술력이 뒤로 후퇴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번 미국의 반도체 카르텔 형성은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 기업들이 경쟁에 뒤처지는 것인 만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시각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1990년대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마찰이 국내 기업의 반사 이익으로 작용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하면서 YMTC는 중국 반도체 기업이 빠른 속도로 한국 반도체를 추격해온 상황에서 한숨 돌리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글로벌 파운드리 1위 기업인 TSMC는 더 이상 중국 기업들을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없다라는 점 역시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들에게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TSMC는 새로운 공정을 개발하면 중국 주요 협력 기업들과 함께 지금 테스트베드로 테스트를 진행해 왔지만 미국의 제재가 시작하면서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문제는 중국이 한국 반도체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공장 운영에도 제한 요인이 발생될 수 있어 부정적인 영향 또한 클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시각입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과 수저우에서 각각 낸드플래시 생산 공장과 반도체 후공정 공장을,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우시의 D램 공장, 그리고 여기에 파운드리 공장, 충칭의 후공정 공장, 인텔에서 인수한 다렌 낸드 공장을 운영 중이죠. 지난해 10월 미 상무부의 대중 반도체 수출 제한 조치가 발표된 이후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그렇게 심각한 타격을 입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해서는 1년 동안 미국 정부의 허가를 신청하지 않고도 장비를 수입하도록 유예 조치를 적용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말 어려운 것은 언제까지 이번 1년 유예 조치와 같은 예외 조치가 지속될 수 있을지가 장담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일본과 네덜란드 정부는 자국의 기업을 출혈을 감수하면서까지 미국 중심의 반도체 카르텔에 동참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중국 내 한국 공장에 대한 장비 반입 금지가 이제 현실화가 된다면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또한 미국도 한국과 한국 기업들에게 대해 치포 동맹 가입에 대해 더욱더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장비 쪽으로 보면 지금 일본, 네덜란드, 미국 이렇게 세 나라가 한꺼번에 합하게 되면 전체 장비 업계의 탑5가 다 미국의 손아귀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또 치포 동맹을 보면 대만, 일본, 한국, 미국인데 지금 대만은 적극적인 협력, 지금 일본도 들어왔으니까 이제 한국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서 한국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적대적으로 행위가 들어간다면 이제 더 이상 지금 ASML이라든지 니콘, 캐논, 그리고 이러한 기타 일본 업체들에게 대해서 반도체 장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중국과 똑같은 상황이 놓일 수 있다는 점이 이게 우려할 수 있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전에 계속 영상을 올려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치포 동맹에 가입을 해야 되고 이곳에서 과실을 따먹어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것이 더욱더 한층 강화된 중국의 반도체 견제를 미국이 지속적으로 해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중국이 미국의 편에 완전히 돌아서기 전까지는 중국을 계속 견제하겠다라는 미국의 의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